부럽다. 그러게 진짜 잘 됐다. 카스테라. 안녕하세요, 성미식당입니다. 오늘은 격구를 더욱더 쉽게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미 예전에 격구 만드는 법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때 같은 경우에는 계량을 좀 정확하지 않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 네모난 틀에다가 오븐에 굽는 걸로 설명을 드렸었어요. 자, 그런데 오븐이 없는 가정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저런 틀이 없을 수도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격구 만들기를 보여드리려고 다시 왔습니다. 자, 일단 격구를 밥솥을 만들 거예요. 밥솥으로 만들 건데 이제 기름칠을 충분히 해주셔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오븐이 없었을 때 밥솥으로 케이크를 만든 적이 있는데 거의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옆면에도 충분히 기름을 발라 주셔야 나중에 꺼낼 때 깨지지가 않는데, 특히 저 밥솥 같은 경우에는 옆면에 홈 같은 게 있잖아요. 저런 부분에도 꼼꼼하게 기름칠을 해주시고, 저는 여기서도 약간 불안해서 종이 호일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종이 호일을 밥솥 바닥에 맞는 사이즈로 잘라주고 바닥에 깔아주면 혹시라도 붙었을 때 쉽게 내용물을 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밥솥이 크게 코팅이 상하거나 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기름만 충분히 잘 발라주시면 돼요. 저는 저걸로도 불안해서 종이 호일을 길게 잘라가지고 손잡이처럼 사이드에다가 걸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쓰시는 밥솥에 코팅이 많이 벗겨졌다 그러면 일단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코팅이 잘 살아있다면 안 해주셔도 된다. 근데 코팅이 별로라면 저렇게 하면 붙지가 않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뻘짓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넣는 재료는 계란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봤어요. 오늘 계란 5개를 이용할 거니까 계란 한 알당 12g으로 계산을 해서 60ml를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끓이게 되면 미림이 다 날아가니까 불을 올려서 바글바글 끓고 불이 났다가 꺼질 때까지 가열을 해주시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가스토치 같은 걸 이용해서 끓이는 도중에 불을 붙여주시면 미림 안에 있는 알코올에 불이 훨씬 더 잘 붙어요. 끓인 미림이 식는 사이에 다른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구니까 계란을 써야 되는데요. 계란을 흰자를 3개, 노른자를 4개, 그리고 전란 하나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이제 흰자를 휘핑해서 볼륨감을 만들어 줄 거고 노른자가 색과 감칠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계란 맛이 진한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노른자의 비율을 조금 더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새우 같은 경우에는 계란 2.5개, 새우 1마리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본인이 새우 맛을 좋아하신다면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격구를 구웠을 때 새우 맛이 너무 도드라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계란 5알에 새우 2마리 정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믹서기에 갈기 전에 잘 갈릴 수 있는 사이즈로 적당히 잘라주세요. 새우 맛이 강하냐 약하냐는 개인적 취향인데 디저트로 먹는 요리에 새우 맛이 강한 게 어울리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노른자와 새우를 넣고 여기에 끓인 미림을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림을 식히지 않으면 계란이 익을 수 있으니까 식힌 다음에 넣어야 되고요. 설탕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하나당 10g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계란을 5개 쓸 거니까 50g을 넣어주는 거죠. 이 계란 역시 개인적인 취향인데 단 거가 안 달았을 경우보다는 맛있어요. 그래서 나는 단 걸 안 좋아한다 라고 하셔도 계란 하나에 10g이 최저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휘핑을 해줄게요. 제가 수시로 하는 말인데 요리는 역시 장비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휘핑기가 있다면 기계를 이용해서 하드핏까지 쳐주시고요. 물론 손으로 해도 되지만 그만큼 좀 힘이 들겠죠. 격구를 만드는 거는 크게 2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카스테라처럼 만들기도 하고 혹은 이제 푸딩처럼 혹은 젤리처럼 만들기도 하는데 저는 마지막에 먹을 때 젤리나 푸딩 같은 타입은 조금 묵직한 감이 있어서 좋아하지 않고 이렇게 카스테라 타입으로 만듭니다. 휘핑을 하면서 계량해 놨던 설탕을 3번에 나누어서 넣어주세요. 그래서 거품을 충분히 쳐서 이따가 구웠을 때 폭신폭신한 재질이 나오도록 할 겁니다. 자, 설탕을 마저 넣어주시고 계속 휘핑을 합니다.
자, 휘핑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 이 휘핑을 해서 들었을 때 저 뿔이 전혀 휘지 않고 단단할 때까지 휘핑을 해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노른자와 나머지 재료를 갈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노른자, 미림, 새우가 들어있는 저 내용물을 믹서기에다 넣고 갈아주세요. 그래서 족구를 만들 때 이제 절구 같은 걸로 재료를 이제 조금씩 갈면서 계란을 넣어주기도 하는데, 물론 가게에서는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저희는 집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계의 힘을 이용하도록 합시다. 자, 충분히 갈린 다음에는 거품을 낸 흰자에다가 방금 간 노른자 믹스를 넣고 최대한 잘 섞어주세요. 최대한 잘 섞어주지 않으면 노른자와 흰자가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맛이 나니까, 균일하지 않은 맛이 나니까 거품이 죽으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 최대한 팍팍팍 섞어서 전체가 다 균일한 색이 나올 때까지 하셔도 됩니다. 저 정도 섞는 거로는 거품이 절대 죽지 않으니까 충분히 섞어주세요. 그리고 밥솥에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서 만든 반죽이니까 최대한 빡빡 긁어서 다 넣어주시고요. 좋은 알뜰 주걱 같은 걸 사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붙는 게 많네요. 이렇게 반죽을 부어준 다음에는 옆을 충분히 때려서 안에 있는 기포가 빠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굽게 되면 안에 있는 기포가 부풀어서 너무 큰 구멍이 나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요런 구멍이 나면 잘랐을 때 보기가 안 좋겠죠. 지금 보여드린 사진이 바로 이 밥솥으로 구운 격구의 사진인데, 저 종이 호일이 들어갈까봐 최선을 다해서 옆을 때려주지를 못했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큰 구멍이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고 더욱더 신나게 때릴 걸 그랬습니다. 자, 주변에 튀어나온 부분은 정리를 해주고요. 이제 밥솥에 넣고 구워줄 건데, 저는 천천히 진행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보온 재가열을 했습니다. 처음엔 보온만 눌렀더라고요. 보온을 하게 되면 온도가 74도쯤 되는데, 이건 물론 밥솥마다 다릅니다만 74도에서도 계란이 익기는 익어요. 그런데 이제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재가열을 해줍니다. 따끈따끈한 보온 재가열을 시작합니다. 재가열이 끝난 상태에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열어보니까 위쪽이 아직 덜 익은 것 같은 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재가열을 해줬습니다. 재가열 한 번 더. 위에. 따끈따끈한 보온 재가열을 시작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그래서 재가열을 2번 하고 보온을 30분 정도 하고 열어봤더니, 자, 요렇게 나왔어요. 익은 걸 확인하는 방법은 저런 꼬지 같은 걸로 찔러봤을 때 묻어 나오지 않으면 다 익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살짝 묻어 나온 것 같지만 여기 액체가 묻어 나온 게 아니고 고체가 묻어 나온 거라서 다 익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찔러 봤는데요. 네, 저렇게 깔끔하게 크게 묻어 나온 게 없죠. 자, 이러면 다 익었다는 뜻이에요.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의 첫 밥솥 격구기 때문에 사실은 얘는 촬영은 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계란이 불에 예민한 재료라서 2-3번 정도는 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바닥에 색이 균일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익힌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고 색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이건 묻지 않은데? 처음에 다짜고짜 성공해서 오히려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종이 호일을 벗겨냈더니 네, 딱히 달라붙지도 않았고 종이 호일이 없던 곳도 달라붙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이 호일은 괜히 붙였다. 색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나왔습니다. 네, 잘라봐야겠죠? 혹시라도 안에 안 익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봐
반을 먼저 잘라봤습니다. 자, 기대가 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단면을 봤더니 네, 한쪽에 큰 구멍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완성됐어요. 아주 잘 익은 카스테라 같죠? 밥솥으로 만들었는데 이렇게 잘 나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밥솥으로 격구를 구웠을 때 약간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격구를 서빙을 할 때 직사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내게 되는데,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렇게 짜투리를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좀 많더라고요. 물론 저렇게 잘라낸 짜투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토마키를 만들 때 쓰기도 하는데, 호토마키는 손이 많이 가니까 짜투리 부분을 어떻게 할지가 약간 걱정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 밥솥 격구는 성공했는데 격구를 만들면 말을 왜 안 넣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넣은 버전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마 같은 경우에는 계란 한 알당 20g으로 계산을 해서 500g을 계산했고요. 만드는 방식은 아까와 같습니다. 끓인 미림, 새우, 그리고 마를 노른자와 함께 갈아줄 거고 흰자를 휘핑을 해서 넣어줄 거예요. 제가 마를 안 쓰는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니고, 격구를 만들려고 마를 사게 되면 저거를 다 끝까지 먹는 일이 드물더라고요. 그리고 마가 야채 중에서는 가격도 조금 비싼 편이기도 하고, 네, 그런 이유에서 안 넣었지 뭐 이걸 넣으면 맛이 없다 이런 건 아닙니다. 자, 이제 갈아오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흰자는 설탕을 넣고 휘핑을 했고요. 노른자는 재료들과 함께 갈아줬습니다. 노른자 색이 계란의 비율은 비슷한데 아무래도 마가 들어가니까 색이 조금 연한 듯한 느낌이 있죠. 전체적으로 섞었을 때도 아까 버전보다는 조금 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름을 충분히 바른 밥솥에다가 그냥 종이 호일을 깔지 않고 넣어주고 충분히 펀칭을 해줬어요. 왼쪽 때리고 오른쪽 때리고 위아래로 충분히 때려서 기포를 빼줬습니다. 자, 이 정도 때리면 충분하겠죠.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따끈따끈한 보온 재가열을 시작합니다. 자, 아까랑 똑같이 가열을 한 다음에 열어봤는데요. 생각보다 잘 익지 않았습니다. 한번 찔러 봤더니 좀 묻어 나오는 감이 있었고, 만지니까 저렇게 손가락에도 묻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더 구우면 바닥이 탈 것 같아서 위아래를 뒤집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겉에 부분을 꼬지를 이용해서 분리를 시켜주고 종이 호일을 깐 다음에 뒤집어 줬어요. 자, 역시 위쪽은 이렇게 색이 예쁘게 나왔죠? 저 듬성듬성 색이 안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밥솥의 가열 구조 때문인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냥 종이 호일체로 다시 밥솥에 넣어줬습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쏙 들어갔네요. 다시 굽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뒤집어서 재가열을 한 번 더 해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뒤집고 얼마나 잘 됐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밥솥 케이크 구울 때랑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재가열 했으면 노란색이 나왔을 텐데 한 번만 재가열을 더 해도 저렇게 잘 익었어요. 꼬치 테스트를 해봐도 묻어나오는 거 없이 익은 상태였습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말을 넣었더니 질감이 훨씬 더 포동포동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렇게 때릴 때마다 흔들리는 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재밌어. 둥둥딱 둥둥딱. 자, 먹는 걸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뒤집었는데요. 아이고, 갈라졌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때렸나봐요. 다음에는 재미있다고 열심히 때리지 않기로 반성을 하면서 반을 잘라봤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때린 것 같았는데 기포는 여전히 조금씩 있었어요. 혹은 뒤집는 과정에서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칼이 들어갈 때 질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상당히 촉촉해 보이죠. 그래서 먹어봤습니다. 말을 넣지 않았을 때는 카스테라 같다면 말을 넣으면 솜사탕 같은 느낌이 나요.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은 있는데 말을 추가하게 되면 계란이나 설탕의 양도 함께 늘리는 것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마가 들어가게 되면 싱거워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다이어트용 미니 교구를 준비했습니다. 제 주변에 헬창 친구들이 좀 있는데 이 친구들은 교구를 먹을 때 탄수화물이 많다고 뭐라 할 것 같아가지고 살 안 찌는 버전으로 설탕은 자일로스 그리고 미름 대신에 알룰로스를 준비했어요. 자, 그래서 계란을 분리를 해주고요. 만드는 방식은 처음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넣는 양은 앞에서 만든 양의 반 정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 방식으로 만드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밥솥 모양이 나와서 테두리를 잘라내야 되는 부분이 이 경우엔 없기 때문이에요. 자, 파운드 케이크 틀에다가 만들어둔 반죽을 넣습니다. 앞에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펀칭을 해줘서 기포를 빼주고요. 자, 이거는 오븐에 구울 건데 110도의 오븐에서 1시간 동안 구워줄 거예요. 여러가지 온도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질감과 색이 가장 잘 나오는 온도가 110도에 1시간이었어요. 자, 이제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겉에도 아주 잘 익었어요. 색도 굉장히 예쁘죠? 뾰족한 젓가락을 이용해서 틈 사이를 한번 긁어주시고, 자, 뒤집으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파운드 케이크를 이용해서 굽게 되면 적은 양의 계란으로도 도톰한 높이의 교구를 구울 수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중간을 잘라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르면 저런 모습이 나오죠. 안쪽도 다 익었고 매우 폭신폭신 잘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밥솥을 이용한 교구 소개해 드렸고요. 고급 일식집에서나 나오는 음식이지만 밥솥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만들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유익한 요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는 분들 복 받을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성식당이었습니다.